안녕하세요. 가정이동 사랑장으로 다녔습니다. 회사 진행에 앞서 바쁘던 시간인데 정말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동을 응원해주시면 진심을 환영하는 의미로 꽃다발 전달을 이루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강범 수사님과 가정이동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참석자 소개는 강성수 부장님께서는 현재 5급 생체 미교과정 교육 중인 상태로 김승희 맞춤형 법률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이동 맞춤형 법률 팀장 김승희입니다. 구조에도 불구하고 옹기종을 방문해 주신 예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조를 하나님으로 주시는 김용희 부의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지도시 여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순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가정이동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단체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태균 동물 1차 아파트 경로당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동물 1차 아파트 경로당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삼성 아파트 경로당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무서운 아파트 경로당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아파트 경로당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경재 하나이차 아파트 경로당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순자 하나 3차 아파트 경로당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오현 청라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정현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정희 통장 자유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창영 새마을 협의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 1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동만 동수자율농원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천안 서구 새마을 협의회장님 정말 많으세요. 동물 1차 아파트 자치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내 미서울 아파트 자치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동시 하나 1차 아파트 자치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영세호 형강 아파트 자치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고생하시는 강범석 서구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가정이동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팀장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참석해 주신 내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구수행 강동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날도 좀 춥고 그럴 텐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문단장님도 다 오신 거 단장님도 다 오셨고 사실 우리 윤회원 지구대장 같은 경우는 오실 텐데 이 가정까지 와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다 아시지만 제가 뭐 대장님 계신 한 말씀만 드리면 서구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아가지고 사실 치안 수요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게 청라지구대가 분리되기 전에 여기가 다 서구지구대 관할이었는데 그때 아마 전국에서 가장 넓은 관할구역이고 사건 접수도 아마 한국에서 막 두 번째쯤 되는 이렇게 분리되고 지금도 역시 서구지구대나 우리 청라지구대나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처리하는 사건 그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구경찰서나 각 지구대가 업무를 잘해서 인천 청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경찰서라는 점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인식해 주시고 늘 우리 경찰관 여러분들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뭐 제가 늘 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 이동에 대해서는 우리 뭐 서구나 인천시가 여러 가지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점입니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진행되도록 챙기는 것도 저희 몫이고, 이게 잘 진행이 되면 그 뒤에는 또 사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관계가는 것도 포함해가지고 앞으로는 가정이동은 이렇게 저렇게 구청이나 인천시에서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을 줄로 알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필요한 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 좀 주시는데요. 제가 여기서도 얘기를 다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고, 뭐 질문 주시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 필요한 얘기들을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뭐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 지역을 쓰시는 우리 구현님도 그랬으니까 세배 삼아서 덕담 한 마디씩 듣고 그렇게 행사를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 쪽에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우리 김영인 부장님부터 덕담 한 마디. 괜찮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청장님 오늘 가정이동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정이동에 현안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무술련회에 우리 각 노인회장님, 또 동호회 총장님들, 또 주민자치 위원님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허심탄회하게 오늘 청장님 모셨으니까 질의도 해주시고 또 질문도 궁금한 거 있으면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또 우리 청장님 순시할 때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꼭 이건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올해 무술련회에 우리 가정이동 모든 주민들이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줄 걸 믿고, 또 우리 가정이동이 지금 발전이 굉장히 급속도하게 빨리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은 가정이동이 더욱더 우리 서구에서 어뜸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화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김윤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단체장님과 또 위원님들, 특히 또 우리 그 아파트의 노인회장님들, 또 지구대장님 이렇게 또 많이 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여기 또 오신 분들은 또 우리 가정이동에 대해서 관심과 또 사랑이 많기 때문에 참석하신 줄 압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구청장님께서 우리 가정이동에 이렇게 방문해 주셨으니까 그동안의 지역의 현안, 해결하지 못했던 것,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에 좋은 귀한 정보도 얻어가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새해에도 소망하는 모든 것들 다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기수입니다. 정말 그 정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동이라는 게 그냥 한 10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정말 친한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91년도에 물을 슈퍼가고 사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황사가 와갖고 이런 공기 대기질이 나빠져가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집집마다 공기청정기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상상도 아마 5년 전, 6년 전에는 전혀 생각도 못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 가정이동이 루원시티가 시작될 때 이게 이렇게까지 길게 된다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또 비근한 애로 청라가 저렇게 빨리 움직일지, 금단이 저렇게 활성화될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 서구의 랜드마크가 루원시티로 왔습니다. 가정이동이 숙여져 있는 우리 땅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시고 그동안 10년 동안 고생했던, 마음 상했던 거 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제 희망을 가지시고
끈을 놓지 마시고 잘 좀 봐주시고 또 좋은 조언해 주시면 여기 계신 우리 저 구청장님부터 우리 의원님들 다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이끌어갖고 정말 10년 후에는 우리 아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여기가 인천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가정 이동을 하거나 구청의 간부공무원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재연 후보국장입니다. 공무원으로 출장 중이셔가지고 송기영 생활보장과장님, 정혜영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최광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동규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조동종 안전통과실장입니다. 최동정 건설과장입니다. 최동정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인용 산림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제 인사 여기 줄이고 말씀 주시면 또 답변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희순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지난 2017년도 가정이동 주민권 해상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총무과장 윤희순입니다. 가정이동 2017년도 주민건의사항 조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건 중에 완료 5건, 추진 2건, 검토 1건, 미처리 4건입니다. 먼저 김용보님이 건의하신 2건입니다. 뉴서울 아파트 앞 주차장의 지속적인 운영 요청권은 해당 부지를 공영주차장 구성을 위해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향후 부지 매입 등 주차장 구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뉴서울 아파트 방향 지하도로 구성 요청권은 인천시 소관사항으로 입체형 횡단보도, 즉 요청하신 지하도로는 시간당 6,000명 이상 통행하여야 하는 등 국토교통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설치 규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만약 지하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보행자의 횡단 동선이 길어져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등 운영상 문제점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신해서 서군로 횡단 보행자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차로 운영, 신호주기, 횡단보도 위치 결정 등 교통체계 개선과 함께 안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유지연 팀장님이 건의하신 형광 성광아파트 정류장에서 서구청 방향 버스 노선 증편과 13번 버스 노선 추가 요청권은 인천시 버스 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으로 현재 700-1번과 903번 2개 노선이 운영 중이고 한정된 재원과 버스로 인해 현재로서는 증차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루어시티 사업지구내 도로 개설 상황에 따라 노선 변경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손덕수님이 건의하신 동호아파트 재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주택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동호아파트는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으로 현재로서는 재개발 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동호아파트 주변 제설시설 설치 사항입니다. 오늘 자동 염수 살포 장치를 임대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정이동 동호아파트 경사로 서군로 132번 길 200m 규모의 시범적으로 설치해 2개월 동안 운영해서 효과성이 검증되면 올해부터 해당 아파트를 포함한 다계동의 주요 대상 지역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미아님이 건의하신 동호대로 253번 길 배치 등 통학로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시 지역개발과와 LH 로원 사업단의 업무입니다. 당초 해당 도로 주변은 단일 공동주택 용지로 계획된 지역입니다.
2015년도 10월에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존 동호대로 253번길과 동호대로 267번길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러한 의견에 따라서 동호대로 267번길을 유지, 확정하면서 근처 단일 주택 유지를 2개소로 분리하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동호대로 253번길이 조치된다면 공동 2블록이 다시 분리되어 실제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이에 대안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보도 및 보행제 전용도로 안전펜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복성님이 건의하신 동호아파트, 상호아파트 주변 임시주차장 조성권입니다. 2016년 12월 로마시티 개발사업 착공에 따라 기존 도시관리계획으로 조성된 임시주차장 이외에는 추가 조성이 어렵다는 사업 시행자 LH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김창령님이 건의하신 대호 아파트 입구와 과속단속 카메라와 무단횡단 금지 표지판 설치권은 경찰서 소관 사업으로 건의 즉시 의견을 전달하였고, 경찰서 교통안전실 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정윤숙님이 건의하신 대우 아파트 입구 및 공호대로의 웅덩이 제거, 반사경 설치, 루원교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요청권은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건의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팀장님과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 부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올려주시는 거는 한 아파트 2차 뒤쪽으로 보면 등산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거기를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다니면서 너무 많이 의자가 없으니까 식탁 의자를 구해놓고 묶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나무 벤치 같은 거를 하나 설치해 놓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은요, 저기 이쪽에 하나 1차 뒤편에 보면 거기 도랑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뭐 개구리도 있고 뭐 골챙이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쓰레기들을 너무 많이 갖다 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도 갖다 버리는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도로에서 나오는 뭐 은행 껍질 같은 거를 하니까 여름 되면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주민들도 그러니까 같이 갖다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정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우 2차 동우 아파트 노인정 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거쪽에는 놀이터 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배드민턴 치더라도 노인들이 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공원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호 1차 자치회 본익현입니다. 할머니고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호가 현재 너무나 좀 건물 재난 등급이 B등급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 재난 등급이 사업도 오고 뭐고 간에 너무 낙후돼가지고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디가 터진지도 모르겠고 물이 너무 많이 새가지고 지금 물 소비량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그리고 각 세대마다 이 파이프가 너무 낡아가지고 사실상 이 공사로 오면은 이 쇠파이프가 다 녹아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지경이거든요. 지금 저도 지금 이 집을 갖다가 사업부터가 너무 맨날 녹물만 나와가지고 돈 1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물을 다시 라인을 다시 딱 깔았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걸 뜯어서 보니까는
이 쇠파이프가 다 녹아가지고 일보 직전이에요, 진짜. 그런데 이 재난 등급이 B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좀 구청에서 어때서 그렇게 B등급이 나왔는지 그것은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상수도 문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업자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 나타나? 어디를 보고 그걸 공사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기들 또 덤탱이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또 그걸 각 가정으로서 상수 공사를 하면 또 지원 사업이 좀 없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청과 LH 쪽에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금 해결이 된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얘기하고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점을 그냥 준비한 거를 제가 이런 데에 처음에도 말씀하기가 좀 떨려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쁜 일정에 저희 가정 이동에 방문해 주신 강범석 부청장님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정이동 동호아파트에 거주하는 5살, 7살 두 아이의 엄마이자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우선 제가 건의드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호 성강 형방아파트에서 봉투 초등학교까지 이어진 인도이자 초등학생 그리고 병설 유치원생 포함 어린 아이들의 등하굣 빌려 빈터의 관리 부실과 주민들의 건의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 조금만 비나 눈이 오면 물이 고이고 넘쳐 등굣길로 흘러내려와 여름에는 악취와 각종 벌레 모기들로 겨울에는 추운 아침 어린 아이를 등굣길에 신발 양반이 되는 불편함이 있어 최근에도 건의를 했으나 너무나 성의 없는 답변과 아무 조치 없이 여전히 굳은 상태임을 알리고 개선 방향을 건의드린 바입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봉투 초등학교에 등교시키는 자녀가 없습니다. 제가 현재 봉투 초등학교 학부모가 아닌 점을 감안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다 해도 아직 저는 정보 부족으로 알지 못하기에 과거 현재 시점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현재는 타 지역 유치원에 두 자녀를 보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유치원 입학할 당시 3년 전입니다. 이곳 지역 막바지 철거 작업 시점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입학시키고자 치열한 경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집 가까이 있는 병설 초등학교에 보내고자 했지만 그 당시 가정 이동과 봉투초 주변 거리를 지나가면 코가 막힐 정도의 먼지와 덤프 트럭들이 비겁하고 아이의 첫 번째로 보장돼야 할 부분인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저희 부부는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서라도 타 지역 사립 유치원에 보내고자 의견을 모으고 실천하여 첫째에 이어 둘째까지도 타 지역으로 현재까지 유치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 지역에서 저와 같은 입장의 부모님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병설 유치원 정원 미달로 현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고 있던 부분인 첫 아이 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 동네를 떠나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봉수초와 이 지역 아이들에게 열악한 환경임을 당연시 받아들이고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여느 때와 같이 저희 아이들을 집 앞에서 유치원 버스를 태워보내고 볼 일이 있어 등교 시간에 등교길을 같이 걷게 되었습니다. 부모 동반 없이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언니 오빠 손을 잡고 등교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며 참 기특하고 예뻐 보였습니다. 그때 전날 새벽에 조금밖에 눈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녹아 흘러버린 물에 전 신발이 젖지 않기 위해 이리저리 피하고 차도로도 피하고 해서 괜찮았지만 어린 아이들이 더 어린 동생들을 챙기기엔 역부족이었는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신발이 젖은 상태로 등교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들이 이런 상황을 어디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저 아이들도 당연히 생각하는 거 아닐까? 고민하다 어른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인천 서구에 민원을 제기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이송이쳐 봉서초등학교 통학로 불편 최소화하도록 조치 예정이니 참고하라는 짧은 답변이 전부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오래전부터 다른 분들도 건의한 걸로 알고 있지만 여전한 상태와 성의 없는 답변에 화가 났습니다.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직간접적으로 가정이동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가정이동 주민들이 협조와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작은 의견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등하굣길 개선은 한 일부분일 뿐 가정이동 아이들은 청소년 포함 초등학교 빼고는 중고등학교는 모두 먼 거리로 버스로 이동하며 같은 나이대에 비해 누려야 할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허허벌판에 아이들이 쉼터가 될 만한 그 어떤 곳도 없는 걸로 압니다. 다른 지역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복합문화센터, 카누, 롤러 체험교실 설립 등 예정인 듯한데 진정을 필요로 하는 이곳에도 예정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저는 바쁘신 와중에 방문해 주신 강범성 구청장님께 건의가 아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2017년 11월 7일에 우리 서구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도시로 인정을 받은 걸로 압니다. 기본 내용이 보육, 건강, 교육, 안전, 복지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다 한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먼 이야기 같고 현 시점에서 보육,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 초등학교에 많은 지원과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강, 안전만이라도 가정이든 모든 아이들에게도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아동 친화도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서구라는 타이틀이 남이 잔치가 아닌 정말 필요로 하는 이곳 아이들에게도 많은 혜택과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고 행복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확인하고 정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 양해를 구하는 거는 이 산림 지역 산자락도 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들이 있습니다. 사유지에 우리가 임의로 시설물 설치하게 되는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저희가 토지주하고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 군데 그런 사례가 있는데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가시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가시는 성남삼동 약수터에서 우리 해맞이 행사하는 그 팔각정까지 올라가는 그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게 다 사유지예요. 사실은 재작년부터 그 토지 소유주하고 법적 접근까지 했습니다. 토지를 다 사람들이 이거는 그거만 사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법적에서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 계단 부분은 유지하게 되어 있고요. 그 중간에 2개쯤 그 쉼터 역할을 했던 팔각정은 그 철거를 했거나 할 거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임대를 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에 대해서 제가 임의로 막 설치가 안 돼서 이건 아마 저희가 사유지일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돼 있을 거고요. 혹시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이런 거를 알면서도 일단 안 하지는 않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지역만 저희가 필요한 만큼만 땅을 사면 되는데 그 협상이 잘 안 되고 요거를 사겠다 그러면은 이만큼 필지 전체를 사라고 이렇게 협상이 들어오는 수가 있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확인해서 등산로 정비하고 벤치 만드는 거하고 쓰레기 치우는 거. 쓰레기는 아마 우리는 안 냈을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치우는 데가 따로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저 서구에서요 나무 자른 거 다 치우게 돼요. 그래서 해마다 이런저런 쓰레기 치우는 예산만 거의 한 300억 원 이상을 씁니다. 그리고 그거 하면서 우리가 뭐 일부가 조금씩 갖다 버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죠? 걱정이 아니겠죠? 네. 그리고 우리 저 회장님 말씀하신 거 사실은 여기가 참 어려운 게 사실 유니버시티가 다 끝나려면은 앞으로도 한 7년은 더 걸리는데 누가가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그게 충분히 공급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면 아직 저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좀 다른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거는 좀 검토가 끝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저희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치회장 송익현 회장이 말씀하신 거 그 B등급, C등급, 뭐 D등급, 2등급 나오는 거는 구청에서 임의로 하는 거는 아니에요. 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국장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뭐 구청에서 이렇게 하라 마라 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각 그쪽 해당된 뭐 구조 안전 전문가라든지 토목, 건축계, 뭐 교수님들, 연구자들이 와서 이제 판단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B등급이면 굉장히 우수한
등급을 받은 거거든요. 2등급이 돼야지 철거가 되고 사실은 뭐 재건축을 하려 하더라도 아마 2등급 아니면 D등급은 나와야 되는데 이 B등급이면 사실은 재건축 추진도 조금 어렵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 사실은 뭐 상하수도 물 새는 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청도 그래요. 구청 청사진 지 30년 됐는데 이게 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저희도 막 물을 새는데 그게 상수도 물이 새면 괜찮은데 화장실 물이 새가지고 직원들은 애를 먹고 있는데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30년 정도 된 건물들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30년 된 아파트들 공공 건물을 막 철거하라고 하면 또 안 해주니까 좀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곧 우리 보셨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그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대신 그거는 주로 좀 그 작은 연립주택 단지들이거나 그 소규모 아파트들의 공동생활 시설을 좀 개선하는데 저희가 좀 지원하는 게 있는데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 저희가 그거를 한번 심사를 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곧 발표가 공고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또 지금 조금 설명해 주시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은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 주셔서 죄송하고요. 아마 그 인도권에 대한 거는 일단 좀 죄송합니다. 지금은 아마 해결이 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챙길게요. 사실 그 현재 요 앞에 도로 인도 차도 공사도 사실은 재작년에 여기 와서 여기 주민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사실은 인보도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런 더 챙기도록 하고요. 병설 유치원에 관한 거는 사실은 이거는 뭐 저희가 직접 관할을 하지는 않고 교육청이고 이게 교장 선생님이 관할하는 문제여가지고 제가 뭐라고 평가하는 게 조금 좀 올거리인 것 같아서 오늘 좀 하는데 이번에 그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지원장을 협의해가지고 봉수초등학교는 현재 그 여기가 저 유원시티 구간 안에 초등학교를 신설하지 않는 거를 전제로 그 LH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봉수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는 끝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거기 부분적으로 구청도 조금 뭐 급한 게 있는데 하고 병설 유치원에 대해서도 지금 교장 선생님하고 전임 교장 선생님 여러 가지 그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조금 개선 공사를 해놓은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가는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 선택에 관한 거는 이제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내용 우리 저 주변 예정에 다 갖고 계시잖아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인사 안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본거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되게 주민들은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동의 안 하시는 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신설하지 않고 리모델링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합의돼서 진행을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와서 뭐 다시 하는 거는 아마 상황이 좀 바뀌면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저 밑에 가정 택지 같은 경우도 입주가 끝나면 학령 인구의 동향을 봐서 학교의 신설 문제를 검토하기로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LH하고 합의된 바가 있으니까 여기도 그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관련 시설은 뭐 여기저기 필요한 데마다 다 짓는 게 많은데 뭐 사실 동네마다 다 만들기에는 아직 예산 형편상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순서가 길고 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또 질문 주시면 추가로 질문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 세 번째 거 가는 거는 우리 좀 설명해 주시죠. 참고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팀장님께서 개발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는 가실 텐데 그 동아 아파트가 이제 건축한 지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그 내부 구조물의 뭐 상수도 문제 같은 거 또는 뭐 정화조 문제 같은 거라든지 또는 그 보일러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연결은 잘 온도가 잘 되는지 오래되면 이런 것들이 잘 좀 이루어지지가 않죠. 다만 이제 개인 소유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인천시 기관으로 해서 그 대형 구조물 그 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년 그 조사를 해요. 해가지고 A등급부터 A, B, C, D 2등급까지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D등급 이상, D 또는 2등급 받게 되면은 저희가 중점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D등급 이상은 철거도 또 가능합니다. 또 이주 명령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아까 그 상수도 문제, 농물도 나오고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 지원에 관한 그 관리 그 조례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대규모 아파트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2월 달까지 이 신청을 전부 받습니다.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 그 연립이라든지 다세대를 포함한 이러한 대형 아파트까지 전체적으로 뭐 담장이 뭐 훼손돼가지고 위험한다든지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부 접수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 서구에서 전문가분들 모시고 또 학자분들도 계시고 또 뭐 이제 전문가 뭐 교수님들 계시고 하여튼 이분들하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심의를 해요. 심의를 해서 서열을 정합니다. 이제 예산도 범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뭐 10군데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뭐 20군데, 30군데가 지원하시면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심의를 통해 가지고 우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당하다고 했을 때 그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좀 해드립니다. 그 지원 가지고서 일부 이제 보수 보강 공사를 하시고요. 그때 요번에 이제 혹시라도 안 되셨다고 하면 나중에 또 계속적으로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연락을 드려서 전반적으로 이제 각 동별로 우리가 지금 다 취합을 해서 또 신청해 주시게 되면 또 검토해서 누락된 부분은 다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시죠. 고 회장님께서 한번 건축과를 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그 담당 팀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상의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이쪽에 동구현광 전체적으로 재개발 현재 봤을 때 비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 뭐 재개발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B등급, 2등급이 나와야만 우리가 재개발은 말이 나오는데 사실상 여기만 납부돼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여기는 좀 개발이 되고 저기는 똥 빼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좀 같이 병행해서 재개발 쪽으로 어떻게 좀 한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길은 없습니다. 있고 싶습니다.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장은 이제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게 루원시티 현재 사업구역이 저렇게 진행되면서 당초에도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다. 이게 동호현광의 아파트가 이제 재척됐을 때도 주민들 반대도 있었고요. 그 당시 이제 아무리 안 하겠다가 안 적이 있었고 전체 사업 면적 규모에 따라서 그 인허가 주체하고 이게 사업 주체가 좀 바뀌는 게 있어서 아마 이제 재척이 됐던 거고 그 당시에는 주민들께서도 이제 재척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셨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새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아마 그 사이에 시간도 많이 지났고 여건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회장이 말씀하신 문제가 생기겠지만 여기를 지금 요 지역만 따로 추가해가지고 뭐 절차를 밟는 거는 일단은 이렇게 뭐 흔하게 진행되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건 저희가 한번 그죠? 일단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좀 별도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이 루원시티 사업 자체도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데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거고 또 진행이 되면서 이게 그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계획 자체가 좀 잘못됐거나 이래가지고 추가하거나 바꾸는 거는 사실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라서 아마 그거를 진행되는 걸 보면서 별도로 좀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하나파트 담당 쪽에 보면 그 조명 공사하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지나가다 보면은 눈살 쭉 뿌리는 그런 그게 공사가 있어요. 그 난리 공사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거를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하셔갖고 지금 그 CTG 같은 거 그 사선 그리니까 이런 거 붙인 것도 보면 많이 쭈글쭈글하고 완전 엉망이에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이 광급에서 이런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그냥 우물우물 해갖고 업자들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감독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는 그게 아니고요. 그 하나 아파트 1차 뒤에 보면은 그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내려가는 길이 좀 가파라가지고 이 차들이 오르내리면서 그냥 하도 그 악셀을 밟아가지고 길이 트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걸 넣어가지고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져놨는데 그게 일시적인 방법밖에 안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타설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건의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일자 아파트 자체예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민원을 드려서 제가 보기에 느낀 게 좀 위험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고쳐를 주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는 지금 군부대 그 담장에 거기 그 똥문에 하나 있는데 옛날에 사용하던 건데 그게 허러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깊이가 아주 엄청나게 깊고해서 특별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유서울 아파트 입구에 그 길에 그 보도물이 막 껴지면서 그 애들 통학로인데 일단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걸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한성아파트에 사는 조명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여기 한성아파트 뒤에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공원가에서도 많이 와서 고생들 하고 하셨는데 올해도 또 비가 오면 아마 거기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이동뿐만 아니라 서구의 구도심 문제가 다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노인 인구가 많고 구도심에 오래된 집이 많다 보니까 소방 안전에 되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인천에서도 인천 서구가 화재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 단지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서구 소방서에 문의를 해봤더니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소방배를 이렇게 설치해주는 사업을 하는데 아파트는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가정 이동도 마찬가지지만 오래된 아파트도 많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날에도 평강 아파트에 크게 화재가 날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다행히 주민들이 딱 빨리 캐치를 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서구청에서 예산이 되면 그 가스 연결해서 30분이면 꺼지는 그 시스템이라든지 소방배 사업을 좀 넓게 확대시켜 주실 수는 없는지 서부 소방서는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화재가 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내 화재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실공사일 수도 있고 이게 설치된 지 2년째가 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벽에 부착하는 것들은 이런저런 이렇게 녹기도 하더라고요. 태양열 때문에 녹는 것밖에 다른 이유가 없는데 누가 사실 이제 그런 걸 철거로 재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부 연한이 뭐 영구적이지는 않고요. 어차피 몇 년 지나면 누가 녹거나 변형이 되는데 이게 부실공사인지 그런 사업으로 네네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창희 회장이 말씀하신 데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 국장이 크게 안 계시네.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서 그게 조치가 가능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자체적인 그 쪽문을 그게 위험하다. 근데 거기가 네네네. 그 과장님 이게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담장을 지금은 정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건설 과장님 요거는요 저희가 뭐 현장을 봐가지고 어떻게 조치하는 게 가장 좋은지 한번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LH하고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임시주차장 쓸 때는 그 소유권 문제도 다 넘어오지 않고 군부대 동의를 다 받기 전에는 담벼락을 군부대에서 못 건드리겠었어요. 그리고 철거를 하게 되면 또 뭔가 새로 세워야 되는데 나머지 밑에 부분에 대한 계획 없이 담장만 철거할 수는 없어. 일단 납품 상태였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밑에 것도 거의 소유권도 곧 정리가 되니까 하게 되면 아마 그 과정에서 상의드려서 한번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요. 그 유설 아파트 보도블록 거는 저도 뭐 다른 데서도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쪽에 옆에 공병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냐면 이게 도로 지선화 도로 그 방음벽하고 집도 조그만 거 있고 아파트 공벽 사이에 두 군데 이제 보도블럭이 부분적으로 침하가 많이 돼가지고 들떴어요. 그거는 확인해서 조치하고 해야겠고. 사실은 요 내용은 사실 우리 보건업종 잘 아시는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죠. 이게 사실은 거 위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생각보다 좀 채석 돌 캐고 남은 자리가
생각보다 좀 평지가 좀 넓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뭐 돌도 있는 데도 있고 저 중간에 누가 밭도 하면서 이렇게 물길이 막 났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쪽으로는 저희가 작년 그 직후에 저희 공원동 직과에서 거기다가 그 물막이 하는 걸 이렇게 좀 쌓아놨고요. 그래서 물길이 아파트 쪽으로 안 가게 하고 이쪽으로 돌아가게 산 쪽으로 내려가게 했는데 저희가 비 오기 전에 다시 한번 그건 정비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넓은 땅인데 사유지이고 저희가 특별한 대책 없이 좀 나쁜 상태니까 저희가 뭐 임의로 거기다 뭐 공사를 하기는 좀 그렇고 약간 아파트 쪽으로 내려가지 않게 물막이 공사는 비 오기 전에 좀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조미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가스 타이머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사업을 진행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하는 경우는 기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도 괜찮은 분들 대상이고 사실은 마음 같으면 어르신 계신 데는 다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막 그거를 막 임의로 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좀 확대는 저희가 검토하고 소방서에서 하는 거는 이제 그 단독 노령 가구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화재 감지를 벽에 붙여주는 거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예산 사정 때문에 동시에는 다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일부 지역들이나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범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곧 뭐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저희가 소방하고 상의를 하고 그거는 우리 선생님 무슨 아시죠? 과장님 아시잖아요. 우리 저 담당 과장님이 계시니까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근데 사실 우리가 서구에 법적으로 노인 인구라면 9명이 넘다 보니까 이제 우선적으로 기초수급 대상자 단독 가구, 고령 가구 중심으로 해서 저희도 좀 그런 거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드리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동 유서울 아파트 입주자 회장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구청장님과 관계자들을 갖다 드리고 가정이동 유서울 아파트 하면은 쪽에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죠? 긴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곧 임시주차장을 폐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주차장 땅 매입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크게 진전되는 상황이 안 보이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수록 답답하고 가슴이 막혀오는데 구청에서는 예산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다고만 말씀하시니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묘원시티가 개발이 되면 참 저희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간 고생했던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와 저희 지금 형광, 동우, 유서울 하나 이 아파트들이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소구청에서는 과연 이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플랜을 갖고 같이 새로운 아파트하고 공조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이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차장은 루원시티 사업구역 안에 공용 주차장 부지는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구청에서 다 삽니다. 사는데 아마 유서울 아파트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현재 앞에 거는 주차장 부지인데 뒤에 거는 주차장 부지가 아니죠. 임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거는 아닌 거죠. 그 얘기 말씀하신 거는 그 예산 문제를 떠나가지고 도시계획상 그 자리가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시설에 대한 변경 문제는 사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요. 사실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이제 주차장 쓰고 있는 그 자리가 주차장 부지고 이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주차장을 예입을 합니다만 해서 일단 현재처럼 평면 주차장으로는 쓰게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근본적으로 그 말씀 해결되려면은 주차 타워를 재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왜 안 해주냐 그러시는데 사실은 주차장에 가는 거는 여기고 저기고 모든 데가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로서도 이 어디만 이렇게 뭐
더 먼저 하고 여기만 해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조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이용 면적이 좀 줄긴 합니다만 저희도 이제 지겠다라는 최대한 좀 거기는 이미 다 나가라는 거거든요. 나가라는 것도 사실 조금 지금까지 좀 버티고 있는 거고 저 아래쪽에 옛날에 그 안전보건안전공단인가 그 앞에 있는 주차장이 폐쇄하고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쓰는 건데 그래도 앞에 걸 좀 쓰시면서 저희가 또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그 여기 루원시티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어디나 신도시가 생기면 그 주변에 그 새로 개발되지 않은 오래된 주거지가 있게 되어 있고 그 양자의 관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거는 어디나 숙제거든요. 그래서 뭐 따지면 그러면 여기까지가 돼서 여기가 문제면 여기도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여기 하고 나면은 여기도 어떡할 거고.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신도시나 재개발이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제 뭐 동시에 진행하는 게 도시 재생 사업 같은 것도 검토가 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게 뭐 이렇게 뭐 두부 오 자르듯이 흔쾌한 답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건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또 기본적으로 개인 주택은 본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마음대로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주민들의 생활에 공동 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 문제나 기본적인 편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가 뭐 구청이든 시청이든 뭐 정부든 나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현상 자체를 저희가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당장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더 검토를 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듭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상황을 지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루원시티가 안 되니까 왜 안 되냐고 막 고민했지만 사실 되고 나면은 우리가 조금 그 이전하고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여기 계신 현재 거주자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뭔가 다른 느낌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똑같이 있습니다. 청라 주변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검단 신도시 지역도 거기에 기존에 사시는 분들하고 새로 들어온 분들하고 그런 관계도 있고 그게 앞으로 이제 아마 저를 포함한 그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의견들을 서로 나눠가면서 하는 거고 뭐 제가 무슨 뭐 아무도 생각 못한 뭐 천재 같은 신 같은 안이 있어서 이거 딱 하면 다 만족할 수는 그런 답은 나오기 어려울 거고 한번 연구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된 거로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 앉아 계신 쪽은 이 한신빌리지 쪽 약간 이제 삼각형 모양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게 국장님 그게 주상복합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게 뭐 오피스텔로 봐야 되나요? 오피스텔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평수의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높은 층수입니다. 대신에 한 40층 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거에 관한 건축 허가 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현재 시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루원시티도 지금 뭐 조그만 거 포함해서 7개 부지가 이제 매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는 현재 건축 승인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한 거는 이제 아마 그 시행 측에서 아마 이제 뭐 물량 조절에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분양을 하거나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반시설 정비 공사는 진행 중이고 저쪽 지역에 대한 거는 이제 그 도로 정비를 하느라고 지금 뭔가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가 20년까지 끝나게 되면 20년까지 이제 기반시설 정비 공사가 끝나고 물론 이제 분양 토지 매매를 거쳐서 뭐 실제 건물 공사 들어가는 거는 그거 진행하면서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24년이죠? 네. 24년까지는 기본적인 절차는 끝내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지켜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여기 계신 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한번 주민 여러분 의견도 듣고 시하고 상의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한 보람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럼 아이가 오늘 바쁘실 텐데 여러 가지 많이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회장님들, 우리 자치회장님들, 우리 가정단체 우리 회장님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